이현우는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낡은 헬멧을 벗었다. 늦은 밤,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나면 오늘의 고단한 일과도 끝이었다. 그는 배달 가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순대국밥 용기를 꺼내 들었다. 빌라촌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여 발밑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현우는 익숙하게 골목길을 헤치며 배달 주소를 찾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대한민국 과학계를 뒤흔들었던 촉망받는 과학자였다. 하지만 거대 기업인 JS그룹의 박성철 회장의 탐욕과 음모로 모든 것을 잃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현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성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와신 상담하며 때를 기다렸다. 그는 낮에는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박성철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는 JS그룹에 위장 취업하여 박성철의 신복이 되려 했지만 그의 배경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결국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JS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물류센터의 배달 직원으로 골목길을 걷던 현우의 귀에 굉음과 함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 속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한 대와 그 옆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오토바이는 넘어져 있었고 여인은 축 늘어진 채 움직임이 없었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쓰러진 여인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몸은 빗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명품 핸드백이 뒹굴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는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여인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현우는 여인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왼쪽 다리가 심하게 꺾여 있었고 바지 사이로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골절상인 듯했다. 그는 즉시 액틸9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인의 지갑에서 떨어진 신분증이었다. 사진 속 여인은 박민서, 그리고 그녀의 이름 아래에는 JS그룹 대표이사 박성철의 딸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복수하려 했던 박성철 회장의 딸을 구해준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하늘이 자신에게 내려준 또 다른 기회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노력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너무 많은 이목을 끌 수 있었다. 특히 박성철 회장의 딸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위험합니다. 제가 부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현우는 여인에게 자신의 어깨를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현우의 말에 망설였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몸을 일으켰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민서를 부축하여 그녀의 오토바이를 길게 세워둔 후 그녀의 핸드백을 챙겼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을 자신의 등에 업었다. 민서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등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심장이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풍기는 향긋한 샴푸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민서의 집은 예상대로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육중한 철문은 그들의 계급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현우는 벨을 눌렀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나타났다. 경비원은 현우의 배달 복장을 보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현우의 등 뒤에 엎혀있는 민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가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비원은 즉시 민서를 부축했다. 제가 길에서 쓰러져 있는 분을 발견하고 모셔다 드렸습니다. 다리를 다치신 것 같으니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경비원은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회장님께 보고하고 바로 병원에 모시겠습니다. 민서는 경비원의 부축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서려다 말고 현우를 돌아보았다. 고마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현우입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서는 현우의 이름을 되뇌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려 노력했다. 그의 평범한 배달 복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과 굳건한 표정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다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현우는 민서의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보답 대신 복수를 원했다. 그는 민서가 박성철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의 복수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를 통해 박성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그의 등에는 아직 민서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오늘 밤의 사건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복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이 모든 것을 잃고 무릎 꿇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민서라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복수에 대한 또 다른 도구일 뿐일까? 아니면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감정을 불어넣을 존재일까? 그의 심장은 알 수 없는 기대와 함께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처럼 JS그룹 계열 물류센터로 출근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근무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어제 박민서가 박성철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복수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웠다. 이현우 씨, 어젯밤 배달 사고 보고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특별히 회장님 댁 전담 배달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팀장이 현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팀장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댁 전담 배달 업무라니 민서의 영향력인가 아니면 박성철 회장이 자신을 주시하기 시작한 것인가.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그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는 이제 박성철 회장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박성철 회장의 딸과 아버지의 원수라는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복수를 시작해야 했다. 그는 민서를 통해 박성철에게 접근하고
그의 비리를 파헤치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민서에 대한 알 수 없는 연민과 죄책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 그의 복수는 이제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이현우는 팀장의 말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JS그룹 계열 물류센터의 배달 트럭에 올랐다. 어젯밤 우연히 구해준 박민서가 박성철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회장님 댁 전담 배달이라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된 상황은 그의 복수 계획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다. 그는 민서가 단순한 도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복수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었고, 동시에 그의 오랜 계획을 흔들 수도 있는 존재였다. 현우는 첫 번째 배달을 위해 박성철 회장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조경과 높은 담장, 그리고 웅장한 철문은 그가 마주해야 할 거대한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현우는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대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익숙하게 배달 품목을 내렸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현우 씨. 뒤를 돌아보니 박민서가 목발을 짚은 채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조금 더 생기가 돌았지만 아직 창백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우아한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다. 어제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사를 담고 있었다. 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민서를 향한 미묘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제대로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혹시 필요한 것이라도 있으세요? 민서는 진심으로 그에게 보답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뤄내야 했다. 특히 박성철 회장의 도움은 더욱이. 민서는 현우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굳건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배달 직원이 아닌 뭔가 특별한 아우라를 느꼈다.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현우는 민서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렸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며 대저택을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민서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 그녀는 그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순수함은 그의 복수심을 흔드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현우는 박성철 회장의 대저택에 매일같이 드나들게 되었다. 그는 배달을 하면서도 대저택의 구조를 익히고 박성철 회장의 일상과 주변 인물들을 관찰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의 서재 위치, 경비 시스템, 그리고 비밀 금고의 위치까지 파악하려 노력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의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민서는 다리가 회복된 후에도 현우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그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현우는 그녀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서의 끈질긴 노력에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박성철 회장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주로 점심시간에 만나 간단한 식사를 함께하거나 주말에 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는 현우에게 자신의 일상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화려한 재벌가의 딸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현우는 민서의 순수함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복수심의 불꽃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민서는 현우에게서도 그의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이현우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달 일을 하면서도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눈빛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은 그 이후로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과학자였다는 사실은 숨겼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의 칼날을 숨긴 채 다가가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민서는 현우에게서 따뜻함과 진실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는 평범한 배달 직원이지만 그의 내면에는 강인함과 지혜로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탐욕스러운 사업가와는 다른 진정한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우는 민서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자신의 복수 계획이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한편 박성철 회장은 현우와 민서의 관계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가 단순한 배달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직감은 늘 정확했다. 그는 현우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날카로움과 함께 감춰진 야망을 보았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들이 떠올랐다. 그는 현우가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현우라는 배달 직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그의 가족관계, 과거 행적,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해. 박성철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비서는 박성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즉시 현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워버린 상태였다. 그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가짜 신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서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비서는 박성철 회장에게 현우가 평범한 배달 직원이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박성철 회장은 비서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현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현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현우를 더욱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박성철 회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서와의 관계를 통해 박성철 회장에게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복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시작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할 때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민서를 다치게 하지 않을 때까지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했다. 그의 앞에는 복잡하고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이현우는 박민서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속의 복수심과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더 큰 혼란을 겪었다.
박성철 회장의 저택에 드나들며 얻은 정보들은 그의 복수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켰지만 민서의 순수함과 진심은 그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그는 민서에게 진실을 감춘 채 다가가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복수라는 대의는 그를 멈출 수 없었다. 늦은 밤, 현우는 낡은 아파트의 좁은 방에서 램프 불빛에 의지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낡은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와 함께 낡은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해맑은 미소는 현우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국내 최고의 생명공학자였다. 그는 인류의 질병 치료에 혁명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박성철 회장은 당시 작은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연구 성과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이 박사님, 제안 하나 하죠. 저희 JS그룹과 손잡고 연구를 진행하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약은 인류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거예요. 박성철 회장은 아버지에게 달콤한 유혹을 속삭였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득이고 있었다. 현우의 아버지는 박성철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박성철 회장이 자신의 연구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순수한 의지를 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었다. 박성철 회장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연구 성과를 독점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자 잔인하게 본색을 드러냈다. 이 박사님, 이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이제 JS그룹의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박성철 회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모든 연구 자료를 강탈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 현우의 아버지는 박성철 회장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도망쳤지만 결국 그의 추격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연구 노트를 현우에게 남겼다. 현우야, 복수해라. 저 박성철에게 나의 명예를 되찾아다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는 현우의 귓가에 맴돌았다. 현우는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지난 몇 년간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며 박성철 회장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를 무너뜨릴 기회를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연구 노트가 들려 있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핏자국은 현우의 복수심을 다시금 불태웠다. 그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노트 안에는 아버지의 연구 과정과 함께 박성철 회장의 비리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연구는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JS그룹이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통해 거대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인체 실험이라니.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성철 회장은 아버지의 연구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감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려 했던 것이었다. 현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악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는 노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안에는 박성철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로비를 통해 불법적인 사업 확장을 시도했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파일들을 통해 박성철 회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 날, 현우는 박성철 회장의 서재에 배달을 갔다. 서재는 으리으리했고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현우는 배달을 마친 후 주위를 살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재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금고였다. 그는 아버지의 노트에서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 접근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노트에 적힌 단서를 바탕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맴돌았다. 그때였다. 민서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현우 씨, 아직 안 가셨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현우는 민서의 등장에 화들짝 놀랐다. 그는 재빨리 금고에서 손을 떼고 몸을 돌렸다. 아, 아닙니다. 배달을 마치고 잠시 서재가 멋져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민서는 현우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서는 현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현우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아닙니다. 그저 밤샘 근무로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현우는 애써 미소 지었다. 민서는 현우의 말에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가 금고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그의 눈빛에서 감춰진 비밀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비밀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날 이후 민서는 현우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현우가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현우의 과거를 알아보기 위해 몰래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배달 일을 하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민서는 현우가 일하는 물류센터에 찾아가 그의 동료들에게 그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현우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항상 혼자였고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민서는 현우의 비밀스러운 모습에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다. 한편 현우는 민서의 행동을 눈치챘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밝힐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복수가 우선이었다. 그는 민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박성철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금고 해독에 몰두했다. 마침내 그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금고 안에는 박성철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불법적인 인체 실험 관련 문서,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로비에 사용된 증거 자료들까지. 현우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강한 결의가 스쳤다. 그는 이제 박성철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민서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녀에게 자신의 복수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복수는 그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고백하고 그녀의 선택을 기다릴 것이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현우는 박민서의 서재 방문으로 아슬아슬했던 금고 해킹 시도를 중단해야만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박성철 회장의 비리가 담긴 증거들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민서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의심은 그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진실을 밝힐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복수심과 민서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라는 대의를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현우는 다시 박성철 회장의 대저택에 배달을 갔다. 그는 박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재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도구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어제 민서에게 들킬 뻔했던 금고에 다시 접근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단서를 바탕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금고 문이 스르륵 열리자 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두툼한 서류철과 여러 개의 USB였다. 그는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서류철 안에는 아버지의 연구개발 보고서, 불법 인체 실험 관련 문서, 그리고 JS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 등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현우의 손은 떨렸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박성철 회장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연구개발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작성된 연구 내용과 함께 박성철 회장이 연구를 가로채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협박하고 음모를 꾸몄는지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현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과 절규가 담긴 글을 읽으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어지는 불법 인체 실험 관련 문서는 현우를 더욱 경악하게 했다. 박성철 회장은 아버지의 연구를 악용하여 개발된 신약을 인체에 불법적으로 실험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실험 대상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부작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이 단순히 탐욕스러운 사업가를 넘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잔인한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도 꼼꼼히 살폈다. 장부에는 박성철 회장이 해외 비밀 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정치인들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하며 불법적인 사업 확장을 시도했던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완벽하게 확보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금고 문을 닫았다. 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금고 주변을 정리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박성철 회장이 서재로 돌아오는 소리였다. 현우의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지만 그는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는 재빨리 서재 한 구석에 있는 빈티지 책장 뒤로 몸을 숨겼다. 박성철 회장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현우는 숨을 죽인 채 박성철 회장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복수심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한참을 그렇게 숨어있던 현우는 박성철 회장이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박성철 회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려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는 모든 증거들을 디지털 파일로 백업하고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려 해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도록 완벽하게 대비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처럼 물류센터로 출근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작업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는 이제 박성철 회장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민서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현우 씨,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진지했다. 현우는 민서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소 그들이 만나던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하자 민서는 이미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현우는 민서의 손에 들린 USB를 보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그가 어제 금고에서 가져온 USB와 똑같은 것이었다. 이현우 씨,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게 뭐죠? 어제 서재에서 이 USB를 발견했어요. 안에 있는 내용. 대체 이게 다 뭐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미 USB 안의 내용을 확인한 듯했다. 현우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민서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민서 씨, 내가 당신에게 숨긴 게 있어. 그리고 그건 당신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야.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현우의 입에서 나올 진실이 두려웠다. 그녀는 이미 USB 안의 내용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잔인하고 악랄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현우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민서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서 씨, 당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 아버지의 연구 성과를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어. 그리고 그 연구를 악용해서 불법적인 인체 실험까지 저질렀어. 나는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 회사에 들어왔어.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우는 민서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죽음, 박성철 회장의 만행, 그리고 자신이 복수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추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그녀는 현우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믿고 존경했지만 그의 민낯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야. 내가 가진 모든 증거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나는 이제 박성철 회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는 현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 때문에 현우가 겪었던 고통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악랄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현우의 복수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현우 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빠를 제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서는 흐느끼며 말했다. 현우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 씨,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 거야. 하지만 나는 내 복수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일이고 정의를 위한 일이야. 민서는 현우의 단호한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결의가 스쳤다. 그녀는 현우의 복수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현우의 곁에 서서 그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겠어요. 이현우 씨, 나는 당신의 복수를 막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할게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저지른 죄에 대해 나도 책임을 질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민서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재벌가의 딸이 아닌 강인하고 올곧은 영혼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현우는 박성철 회장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고 민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복수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었다. 이현우와 박민서의 대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민서는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며 깊은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지만 현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과 그의 정당한 복수심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민서의 지지에 힘을 얻어 박성철 회장을 상대로 한 전면전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JS그룹의 임시 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는 박성철 회장이 신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개최했지만 실제로는 현우가 그를 무너뜨릴 기회를 잡은 자리였다. 대강당은 JS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대주주들로 가득 찼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박성철 회장은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현우가 자신에게 감히 도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JS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제약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박성철 회장은 능숙하게 청중을 사로잡으며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권위가 묻어났다. 하지만 그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현우는 회의실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배달 복장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존재를 알아차린 몇몇 임원들이 웅성거렸지만 박성철 회장은 아직 현우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박성철 회장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현우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다. 그의 행동에 회의실 안은 순간적으로 고요해졌다. 박성철 회장은 현우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거기 배달 직원분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박성철 회장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현우를 깔보는 듯한 오만함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그의 눈빛은 박성철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JS그룹 물류센터 배달 직원 이현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박성철 회장님의 추악한 비리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회의실을 충격과 경악으로 뒤흔들었다. 박성철 회장은 현우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를 당장 끌어내.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현우는 박성철 회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단상에 연결하고 스크린에 박성철 회장의 비리가 담긴 증거 자료들을 띄웠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 불법 인체 실험 관련 문서, 그리고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 등이 스크린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 아버지, 구 이진우 박사님의 연구 노트입니다. 박성철 회장님은 제 아버지의 연구 성과를 강탈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다. 주주들과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스크린에 나타난 충격적인 증거들과 현우의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했다. 일부 대주주들은 박성철 회장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박성철 회장은 현우의 폭로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자는 JS그룹의 앙심을 품은 정신병자야. 그는 격렬하게 부인하며 현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현우는 박성철 회장의 발악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박성철 회장의 불법적인 인체 실험에 대한 증거, 그리고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를 스크린에 띄우며 그의 모든 죄를 조목조목 폭로했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며 박성철 회장의 범죄를 명백히 증명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박성철 회장님의 죄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경영자는 JS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강당에 울려 퍼졌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과 임원들은 박성철 회장의 추악한 민낯의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은 박성철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박성철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그때였다. 박민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 안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여러분, 저는 박성철 회장의 딸 박민서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모든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는 이현우 씨의 모든 폭로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서의 말에 박성철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민서야, 네가 어떻게... 네가 감히 네 아버지를...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민서는 박성철 회장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USB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박성철 회장이 은닉했던 또 다른 비리 증거들이 담긴 USB였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숨겨둔 또 다른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죄를 명백히 증명할 것입니다. 민서의 폭로에 박성철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까지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회의실 안은 민서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이사회는 즉시 박성철 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동시에 박민서를 JS그룹의 임시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그룹의 혼란을 수습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박성철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현우와 민서에게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이현우, 박민서, 너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현우와 민서는 박성철 회장의 저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마침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성철 회장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민서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죄책감을 느꼈다. 민서는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마주했지만 그녀는 현우의 곁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거대한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질 것이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현우의 폭로와 박민서의 증언은 JS그룹 이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박성철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에 드러나자 대주주들과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분노와 혼란으로 뒤덮였다. 이사회는 지체 없이 박성철 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즉시 검찰에 고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동시에 박민서를 임시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그룹의 혼란을 수습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박성철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이현우와 박민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얼굴은 증오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현우, 박민서, 너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현우는 박성철 회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오랜 복수가 마침내 끝이 났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원수를 심판대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서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죄책감도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민서는 현우의 옆에 서서 아버지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그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현우의 복수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서 씨, 괜찮아. 현우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괜찮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내가 믿었던 아빠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현우는 민서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서 떨리고 있었다. 알아. 민서 씨,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하지만 당신은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 당신은 정의를 위해 용기를 냈어. 당신의 아버지는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민서는 현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슬픔을 함께했다. 그는 이제 민서의 곁에서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새로운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JS그룹은 박성철 회장의 구속과 함께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하지만 박민서 임시 대표이사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그룹을 이끌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도움을 받아 박성철 회장의 모든 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그녀는 그룹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다. 현우는 민서의 곁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JS그룹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박성철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민서와 함께 과거 박성철 회장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었던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연구를 원래의 순수한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민서는 현우의 도움으로 JS그룹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그녀의 리더십은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JS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민서는 잠시 임시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그녀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자신은 이사직에 물러나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민서는 현우에게 진심을 고백했다. 현우 씨, 저는 당신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의 복수를 막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 아빠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당신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옳았어요. 당신은 정의를 실현했어요. 이제 나는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현우는 민서의 고백에 감격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임에 입을 맞췄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민서 씨,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내가 다 보듬어 줄게.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자. 그들은 함께 은서를 데리고 현우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다. 현우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약속했던 복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제 옆에는 사랑하는 민서와 은서가 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민서는 현우의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서는 아빠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버지를 추모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박성철 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와 함께 비리에 연루된 그의 신복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현우는 JS그룹의 고문으로 남아 민서를 도와 그룹의 안정화를 도왔다. 그는 아버지의 연구소를 재건하고 신약 개발에 매진하며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다.
민서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현우와 민서, 그리고 은서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성장했다. 은서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현우와 민서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만끽했다. 그들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의 간절한 기도, 운명처럼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와 사랑.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현우는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용기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막을 내렸다. 이현우의 복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박성철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JS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박민서는 임시 대표이사로서 혼란에 빠진 그룹을 안정시키고 과거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 이현우가 있었다. 현우는 고문으로서 민서의 경영을 돕고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인 신약 개발에 매진하며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다. 민서는 박성철 회장의 추악한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과정에서 깊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현우의 한결같은 사랑과 지지, 그리고 은서의 순수한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JS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성장했다. 시간이 흘러 현우와 민서, 그리고 은서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성장했다. 은서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며 현우와 민서의 사랑 속에서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렸다. 현우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민서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은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현우와 민서는 은서의 손을 잡고 서울 근교의 푸른 잔디밭이 펼쳐진 공원으로 소풍을 나왔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에 쏟아졌고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은서는 아빠와 엄마 사이를 오가며 해맑게 뛰어놀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공원 가득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염시키는 듯했다. 민서는 현우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현우 씨,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을 때가 있어요. 현우는 민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꿈이 아니야. 민서 씨,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이야.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은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거야. 이제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 은서가 현우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아빠, 저랑 같이 그네 타요. 현우는 은서를 번쩍 안아들고 그네 쪽으로 향했다. 민서는 그런 현우와 은서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현우는 은서를 그네에 앉히고 힘껏 밀어주었다. 은서의 작은 몸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공원 가득 울려 퍼졌다. 현우는 은서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자신의 삶이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오랜 복수는 끝이 났고 그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JS그룹은 민서의 리더십 아래 더욱 번창했다. 그녀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재벌가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바로잡고 기업의 가치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감동적인 서사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현우 역시 신약 개발에 성공하여 인류의 질병 치료에 크게 기여했고 그의 아버지는 마침내 명예를 되찾았다. 그들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의 간절한 기도, 운명처럼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와 사랑.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이현우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남자이자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용기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막을 내렸다.